차가운 도심의 공기를 가르며 KJ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강준 회장은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KJ그룹을 백지에서부터 일으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로 그의 경영 철학과 비전은 업계에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냉철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마저 그 상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 최강준은 온전히 회사에 자신을 바쳤지만 가슴 한편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신입 경력직 직원들의 면담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최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강준은 자신이 직접 일으킨 KJ그룹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도연은 능력 있고 신중한 인물로 이미 회사 내에서 후계자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조카 민석은 항상 성급하고 야심이 넘쳤죠. 최강준은 민석의 그런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판단력과 인성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선 최강준은 10명 남짓한 신입 경력직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에게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차림새에 예의 바른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훈. 이력서상으로는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강준이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죠. 면담이 진행되는 내내 최강준은 강지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똑부러지는 답변과 예리한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죠. 면담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최강준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는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은 가족여행 중 실종되었고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옅어졌지만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강준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콧노래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는 30년 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강지훈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나? 떨리는 목소리로 최강준이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예요. 최강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강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지훈 씨의 과거를 좀 알아봐 주게. 출생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야. 한편 회사의 다른 곳에서는 최민석이 어두운 표정으로 동료 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후계자로 낙점된 건 회장님의 실수야.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지. KJ그룹에는 후계 구도의 갈등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오늘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KJ그룹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지만 이미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일 처리 방식,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강지훈이 문득 왼손 약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며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곤 했죠. 그 노래의 출처는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멜로디였을 뿐이었습니다. 최도연이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40살의 최도연은 뛰어난 머리와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로 모든 이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오후에 신규 프로젝트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지요? 최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도연이 떠난 후 예상치 못하게 최강준 회장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강지훈은 공손히 그를 맞이했고 최강준은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지훈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화상 자국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 최강준이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상처가 어릴 때 생긴 것이며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딸도 비슷한 위치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5살 때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엎질러 생긴 상처였죠. 최강준은 그녀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강지훈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히 수락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단순한 업무적 관심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원 몇몇과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이 후계자로 낙점된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KJ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임원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했고 최민석은 다음 이사회에서 도연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강지훈의 인사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경 쓰였고 그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 최강준과 강지훈은 회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최강준은 강지훈의 어린 시절과 고아원 생활에 대해 물었고 강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최강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DNA 검사를 준비하되 절대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강지훈과 최도연은 신규 프로젝트 회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고 최도연은 강지훈의 예리한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최민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강지훈이 회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KJ그룹 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이 주도하는 파벌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도연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권력 경쟁이 시작되었죠.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최도연과 함께 맡은 신규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문득 또다시 그 익숙한 멜로디가 목구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왼손 약지가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죠. 따르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임원회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지우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이 포섭한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최도연은 혼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도연이 추진하는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는 그가 평소 주장하던 바와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죠. 다만 도연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습니다. 최도연이 반박하려 할 때 강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프로젝트가 회사에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과 안정성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고 임원들은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강지훈의 타당한 설명 앞에서 더 이상의 반박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최도연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고 강지훈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도연은 강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존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강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가 가져온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그를 괴롭혀온 의문에 대한 답이 이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강지훈은 그의 잃어버린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최강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지훈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족여행 중 실종된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능력 있는 성인이 되어 그의 회사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준은 바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최도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우려스러웠죠. 그는 강지훈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KJ그룹의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자신이 추진하는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고, 강지우는 그의 옆에서 보조 발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보완해 주었죠. 최강준 회장은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그는 강지훈을 더욱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이토록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에는 15%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이후 3년 내에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지훈의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최도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최민석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강지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과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강준은 강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정말로 훌륭했어. 최강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회장이 자신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평가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최강준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선물이네. 강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음악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손잡이를 돌렸고 음악 상자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회장이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강지훈이 물었습니다. 최강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들었네. 자네가 종종 흥얼거리더군.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장의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강지훈은 복도에서 최도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든 음악 상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선물을 주셨군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선물이라 당황스럽네요. 최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하세요. 그분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아끼시니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최민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지훈의 친밀한 관계가 그의 후계자 도전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갈라놓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최민석은 자신의 조수를 불렀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방법도 써.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강준이 준 음악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서부터 존재했던 멜로디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노래였죠.
하지만 그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준 회장이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호한 과거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따스한 손길,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과 낯선 장소의 기억.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오전에 중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지우는 즉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일은 그녀가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도연의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자료 분석에 몰두했고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점심 살게요.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최도연의 말에 강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최민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찬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도현 형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최민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강지훈에게 먼저 구내식당으로 가라고 말했고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고아원에 온 날짜와 삼촌의 딸이 실종된 날짜가 일치하는 거 알아? 그리고 최근 들어 삼촌이 DNA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강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의 딸이야. 그리고 삼촌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만약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우리 둘 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날 수 있어. 강지훈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최강준의 딸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모든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한편 최도연은 최민석이 보여준 서류를 읽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모든 상황이 복잡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지훈이라는 인물 자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 그는 그녀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점점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 최도연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이사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강지훈이 회사를 차지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할 거야. 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형은 그녀에게 너무 빠져 있어. 최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내일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그리고 삼촌에게 은퇴를 권유할 거고. 최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강지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사무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회사를 떠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최강준의 딸이라면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민석이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려는지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최도연에게도 큰 위기가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지훈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 최도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민석의 계획을 그대로 두면 최도연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강지훈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훈을 보자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지훈은 그에게 자신이 그와 최민석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도연은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최강준의 친딸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최도연은 30년 전 최강준의 딸이 가족여행 중 실종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최민석이 내일 이사회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최민석 이사님이 저를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할 거라고요. 강지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항상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망설이지 않아요.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최민석 이사님의 계획을 막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최민석의 불법 거래 내역과 자금 유용 증거를 최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 회사 재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최민석이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유용한 증거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최민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이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참석했고 최강준 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석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민석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삼촌은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강지훈이 최강준의 잃어버린 딸이며 그들이 회사 경영권을 그녀에게 넘기려는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준은 놀란 표정으로 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의 주장을 들으니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도연은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최민석의 불법 자금 유용 증거였습니다. 최민석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회의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강준이 마침내 모두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군요. 하나는 강지윤 과장이 내 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최민석 이사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습니다. 민석 군, 자네는 이사회에서 사임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걸세. 최민석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야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최강준, 최도현, 그리고 강지윤만이 남았습니다.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부녀의 재획, 하지만 그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최강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지윤아,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내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강지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실종되었는지, 왜 고아원에 보내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부모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강지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강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을 되찾은 기쁨을 표현했고 최도연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강준은 그가 민석의 음모를 막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최도연은 모든 공을 강지윤에게 돌렸습니다. 강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한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이제는 회장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되었습니다. 강지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었고 최강준은 그것은 그녀가 결정할 일이라며 어떤 결정이든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지윤은 후계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강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원칙이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그룹에서 시작하려는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의 사장직을 제안했습니다. 내 능력을 믿어. 그리고 이건 내 능력을 인정해서 하는 제안이야. 물론 결정은 내가 해. 강지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도전이었죠.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이제야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소속감의 부재,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제야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최강준의 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회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볼까? 강지우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강지우는 최강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KJ그룹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자신만의 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KJ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서는 새로운 계열사 그린 에너지 KJ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강지우는 첫 번째 여성 계열사 사장으로서 당당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가 최강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배경보다 자신의 비전과 계획으로 모두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강지우는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도연과 최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연은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최강준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우는 그들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최도연은 그녀가 새 계열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출범식 이후 강지우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KJ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그녀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린 에너지 KJ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도연은 예정대로 KJ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강준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최도연은 취임 연설에서 강지훈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강지훈과 최도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업무적으로 자주 만났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최민석은 회사를 떠난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야망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KJ그룹 내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최강준과 강지훈은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강지훈이 실종되었던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의 작은 휴양지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최강준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살이었던 딸이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고 그 후로 끝없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납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어떠한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최강준 부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고 강지훈의 어머니는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지훈은
그날의 기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희미한 조각들만 떠올랐습니다. 숲속에서 나비를 쫓아가던 기억, 낯선 남자가 다가와 달콤한 사탕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두려움에 떨던 시간들. 그 후의 기억은 고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주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강지우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귀가 길 강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최강주는 그 노래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